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학원에 지각하는 학생이요, 집 근처에 가서 기다렸다가 제 차로 데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하니까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각을 거의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수업하다 보면 가르치기가 수월한 학생이 있고요, 가르치기가 좀 힘든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기 좀 힘든 학생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가르치기 힘든 학생, 성적이 잘 오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와 별개로 수업 시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효율이 좀 덜 나는 경우인 학생입니다. 좀 힘듭니다. 수업할 때 제일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요, 말을 안 하는 학생이 제일 힘듭니다. 학원 가서 수업 시간에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아예 말이 많은 게 좋습니다. 학원에서도 보면은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굉장히 말이 많고 활동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제 경우를 봤을 때는 수학 성적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일단 수학학원 와서 막 떠들고 막 말을 많이 하면요, 일단 표정이 좀 밝아요. 표정이 밝다라는 거는 수학학원이나 수학 과목에 아주 많은 거부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화난 표정이라든가 시무룩하게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학생의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얘기를 좀 더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좋아요. 수학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물어보면 야단만 치는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수업이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하고 뭔가가 말이 돼야 됩니다. 학생한테 질문했을 때도 답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말문이 트여야 되는데, 이 말문을 안 트는 학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오늘 진도는 여기 나가야 되니까 오늘 이거 내가 수업하고 뭐 숙제 검사하고 모르는 거 딱딱하면은 내가 오늘 수업은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하고 소통해서 이것도 풀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나와서 한번 증명해 봐라. 너 이거 설명해 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학생의 수학 실력은 정말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일 힘든 학생은요, 말을 안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제일 힘든 학생이 말을 안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도록 소통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르치기 힘든 학생 유형 쭉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왔는데 풀이 과정이 엉망인 학생들이요. 그러면 일단은 다 차치하고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적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풀이 과정 맨날 엉망으로 적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개념이나 절차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습관이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외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어떤 문제를 이용해서 이 문제도 풀려고 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용어도 잘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접을 지선에서 대칭 이동한다. 그것도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그것마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 꼭 외워야 될 공식 개념을 정리하는 책을 되도록 얇게 압축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풀리고, 외우려고 해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근데 수학을 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이 있는지 개념이 있는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적용을 못해서 뭐 주구난방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태가 안 좋은 학생들, 몸에 배어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오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숙제 안 해왔어요. 저 그럼 남아서 하고 갈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숙제를 안 해오면 전날에 배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태도 완전히 고쳐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는 학원에 지각하는 학생이요, 집 근처에 가서 기다렸다가 제 차로 데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노력을 하니까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각을 거의 안 하고요. 뭐 결석하면은 뭐 못 따라오고 하니까 결석은 초창기에 아예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석 지각 잦은 학생들 힘듭니다. 태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공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실제로 내가 연필로 푸는 시간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힘드냐면요, 손으로 안 풀고 누드로만 푸는 학생들요. 힘듭니다. 이 학생도 이 태도 고치는데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손에 연필을 쥐어줘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틀린 문제 절대로 다시 안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맞은 문제가 있으면 맞은 문제를 또 풀어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구나, 난 잘하는 거 하고 위안을 얻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맞은 문제하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복습할 때 맞은 문제 위주 다시 공부하려고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안 보려는 경향이 의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풀려는 습관이, 이것도 굳어진 학생 너무 힘듭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요, 채점을 안 해요. 딱 놀라실 거예요. 채점을 안 한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많아요. 저학년 때 어머니께서 채점하고 틀린 거니까 다시 풀어 이렇게 하지만은, 풀고 나서 채점도 학생이 스스로 해야 내가 이건 맞았구나, 내가 이거 틀렸구나 해서 틀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게끔 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저학년인 경우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요, 특히 5학년부터는 학생이 스스로 채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고학년이 될수록 채점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풀량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요, 푸는 데만 막 신경을 써요. 다 풀고 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문제 내가 다 풀었다 하고 뭐 다른 것만 공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수학 공부는 푼 다음에 오답을 할 때 진정한 수학 공부입니다. 풀면 뭐합니까? 풀어서 맞은 건 맞았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사용해서 했으니까 이 방법이 맞는 거구나. 자, 틀린 문제는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답부터가 진정한 수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학생들도 스스로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핸들링이 좀 안 되는 학생이 아닌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생이 혹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면은 효율이 줄어들 텐데 효율이 높아서 수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 일단은 말을 다 하게 합니다. 말을 안 하면 학생 이름을 불러서 말을 다 시킵니다. 끄집어내줍니다. 그래야 학생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마디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끄집어내게끔 하고, 넌 무슨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 학생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해서 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그걸 계속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그 시간에 배운 내가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배우고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셔서 내가 어느 쪽에 적용이 돼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하기 힘든 학생들,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학생들, 이 학생을 뭘 고쳐야 되는구나, 이 학생을 뭘 고치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해야 더 효율적이 되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